참 우리의 마지막 남은 희망입니다. 요즘 이분 방송 보면 웬만한 위장 보수들 이제 다 집에 가야 됩니다. 그지요? 오직 진실과 정의로 방송하시는 분입니다. 미디어워치 대표 변희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대구 애국국민 여러분, 우리 미디어워치 독자 여러분, 이번 주에도 제가 대구에 왔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가 항상 대구에 오면은 그 절대 KBS, MBC 종편 같은 거 보지 말고 미디어워치 TV를 꼭 봐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어제 제가 방송을 못했습니다. 제가 어제 오전 10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가서 손석희 태블릿 PC 조작 관련 수사를 한 14시간 받느라고 방송을 못했어요. 손석희 쪽에서 저한테 명예훼손으로 2건을 걸었고, 저도 손석희 쪽에다가 무고죄 2건 플러스 증거 조작 플러스 통신비밀보호법 4건을 걸어놨습니다. 피장파장인데, 대한민국 검찰이 제가 건 거는 수사를 하지 않고 손석희 쪽이 건 것만 수사를 시작하고 있어요. 같이 막 걸었기 때문에 스타트는 손석희가 했는데 제가 더 먼저 건 것들이 있는데도 나중에 건 걸 먼저 수사를 하더란 말이에요. 근데 어제 한 14시간 수사 받으면서 제가 지금까지 제일 궁금했던 거 몇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많이 잃어버렸을 텐데, 우리 그 스마트폰 누구 건가 주웠다 치자요. 태블릿 PC는 큰 스마트폰이에요. 똑같아요, 스마트폰이랑. 길 가다가 혹은 뭐 자기 사무실에서 남의 거를 주웠다 칩시다. 그게 누구 건지 알아보기 위해서 뭐부터 뒤지나요? 검찰처럼 무슨 뭐 요청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 주위에서 스마트폰을 지웠어요. 그러면은 이걸 누구 건지 알아보려면은 우리 일반인 입장에서 제일 먼저 보는 거는 사진을 보면은 대충 나오잖아요. 변희재 스마트폰이다? 그러면은 변희재 주위 사람들 사진과 변희재가 잘 가는 장소의 사진이 있어버리면은 그건 제 거 아니에요? 제 사진이 있고 없고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자기 셀카 찍지 않는 한은 제가 자주 만나고 제가 자주 가는 곳, 여기 대구 이 동아 쇼핑센터 앞에 사진이 많이 있다, 그럼 제 거의 개연성이 높잖아요. 1차적으로 사진 가지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1년 전부터 최순실 거라면은 최순실과 제일 가까운 사람 누구? 정유라. 최순실 제일 잘 가는데 승마장. 그 2개 아니에요. 그게 없잖아요, 그 태블릿 PC에서. 제가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문제 제기를 했는데, 손석희가 입수한 뒤로 사진 폴더를 통째로 삭제시켜버렸어요. 사진 폴더 삭제시켰어요. 이러니 사진이 없잖아요. 뭐 사진이 뭐 있어야지 뭘 따질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사진 어디다 칩시다. 그러면 또 뭘 보냐? 요즘 여러분들 그 카톡이나 텔레그램 많이 하시죠? 카톡 대화 내용을 보면은 누군지 또 나오지 않아요? 텔레그램이나? 이 카톡이 또 없어요. 카톡 대화방이 분명히 있었는데 어느 순간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사진도 사라졌어. 사진은 뭐 100% 손석희 입수한 뒤로 한 3일 뒤에 삭제를 했고, 카톡은 약간 애매한데 언제 됐는지는 있었던 게 사라졌고, 우리가 제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2개가 사라진 겁니다, 태블릿 PC에서. 자, 그러면 이제 검찰이 딱 있었다 칩시다. 사진도 없어, 카톡도 없어. 어떻게 이걸 주인을 찾죠? 그때는 우리 SKT나 LGT에 이렇게 등록을 하잖아요, 스마트폰을. 최순실의 태블릿 PC는 SKT 통신사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SKT에다가 검찰이 요청하면은 SKT 기지국 자료를 받아서 이 태블릿이 24시간 어디 있는지가 쫙 나옵니다. 그러면 24시간 쫙 어디 있는지 나오면은 그 동선이 최순실과 맞니 안 맞니 딱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로 판단하거든요. 이걸 안 했다는 거예요, 검찰이.
이거는 대한민국의 첨단 수사에서 그 기본인데 아니 이거를 손석희는 보도에서 했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검찰은 뭐 우리가 공식 공문 보냈는데 했니 안 했니 아예 답이 없고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초적으로 알 수 있는 사진, 카톡, 그리고 위치 추적 3개가 없는 겁니다. 이게 없는데 무슨 누구 건이 뭐니 이게 말이 되냐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그거 가지고 따지는데, 그래서 저는 국가수 보고서니 뭐니 다 필요 없고 원천적으로 그 3개가 없는데 뭘 따지냐 뭐 이런 주장을 해왔는데, 뭐 이런 거는 뭐 별로 검찰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어제 주장을 하는데, 그냥 왜 대체 검찰도 최순실 거라 그래, 특검도 최순실 거라 그래, 박 대통령 1심 재판부도 최순실 거라 그래, 왜 당신 혼자만 자꾸 그거 최순실 거 아니라고 우기냐, 이렇게 나와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기본적으로 누구 건지 찾는 3가지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인정하냐. 이건 문재인이가 최순실 거라 그러든 대법원장이 최순실 거라 그러든 이거 안 되는 거다, 그런 식으로 했는데, 아마 제 느낌은 아마도 이 문재인 정권의 검찰에서 저를 기소를 하려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거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차라리 빨리 기소가 돼서 제가 재판에 나가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 태블릿 PC 대한민국 기관이 아닌 해외 최고의 포렌식 회사에 넘겨가지고 손석희가 삭제한 것들 싹 다 복구해버리고, 그리고 증인으로 손석희 불러대고 다 불러대가지고 그렇게 승부를 걸 수가 있거든요. 지금 손석희가 지금 저를 고소한 지 1년 한 5개월 됐습니다. 이때까지 결판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검찰이 손석희를 기소하든 저를 기소하든 빨리 결판 내면 좋겠다. 그래서 뭐 별로 그렇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뭐 검사하고 얘기할 거 없는 거예요. 재판에 올려줘. 그러면 내가 피의자 입장에서 알아서 내가 증거 신청하고 사실 조회하고 증인 다 부르겠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게 될 것 같은데, 제가 받은 느낌은 뭐냐면, 이거는 사실은 제가 그렇게 올라가 버리면요 다 터져 나와요. 다 터져 나옵니다. 그동안에 조작했던 거, 사실 감춘 거, 그리고 증인으로 불려 나올 손석희 다 불려 나와야 되는데 그런 리스크를 별로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야, 그냥 일단 입부터 맞고 보자, 뭐 그런 것 같은데, 뭐 지금 저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이 문재인 정권은 지금 모든 곳곳에서 다 그러니까 뒤를 생각 안 하고 자기들이 사육시킨 개돼지만 믿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여기 지뢰가 있는지 여기 함정이 있는지 막 가는 거예요. 막 가는 거예요. 좋다 그래. 어차피 그렇게 가는 거 나도 그렇게 가겠다. 재판에 올라가서 그냥 다 바로 때려 부숴버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빨리 끝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는 대한민국의 사기 기획 탄핵을 했던 그 진실을 밝히는 일이고, 이건 대한민국의 법치와 진실의 기강을 잡는 일이고, 지금 국제안보, 북핵, 북미 정상회담, 이건 좀 다른 문제예요. 이건 진실 캐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근데 이 문제도 보니까 문재인이 막 달려요. 막 달리고 있습니다. 야, 이거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우물 안에서, 우물안 개구리가 아니라 우물 안에서 그냥 물개 박수 치는 물개 사육사처럼 막 가는 겁니다. 이제 지지율이 약간 떨어진 게 뭐 75%? 뭐 이거 믿고 지금 막 가는데, 이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상당히 불안합니다. 손석희 조작 문제는 국가의 기강과 도덕성과 진실 문제고, 이 문제는 우리의 목숨과 먹고 사는 문제인데 똑같은 수법으로 막 가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새겠죠. 이 밖의 문제도 그렇게 가니까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결국 이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이 다 판을 짜고 있습니다. 한반도 동아시아 운전석 갖춘 차, 그 차주 누구예요? 차주
차주 트럼프죠. 그건 트럼프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전 세계에서 남의 나라 핵을 뽑아본 나라는 미국밖에 없어요. 지금 핵 뽑는 문제가 1순위 아닙니까? 아니 핵을 뽑아봤어야지 뽑을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남의 나라 핵 뽑아봤습니까? 이건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미국이 다 알아서 할 수밖에 없는데 본인 문재인이가 좀 하겠다고 나오니까 트럼프가 대리 운전을 시켜놨는데 막 갖다 지금 몰고 다니다가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정신이. 야, 너 가서 김정은이 태워와. 그럼 조용히 김정은이만 태워오면 되는데 김정은이하고 쎄쎄쎄하고 뭐 쇼 붙이고 이래가지고 손님 김정은이도 헛갈리고 차주 트럼프도 헛갈리고 지금 이렇게 엉망된 거 아닙니까? 근데 결국 모든 문제는 차주 트럼프와 미국이 판정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잠시 헛갈리는 척해도 결국은 미국 중심으로 해결되는데 지금 미국의 움직임을 보려면요 이쪽 이 아시아 쪽을 보지 말고요 중동을 보면은 확실하게 나와요. 미국의 움직임이. 미국 시간으로 아마 오늘에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으로 미 대사관이 이전식을 합니다. 이스라엘 수도가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이 이슬람 국가들도 예루살렘을 이슬람교의 메카로 생각하고 성주라 생각하고 기독교와 유대교도 예루살렘을 똑같이 생각하니까 이게 안 된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야 예루살렘 이슬람 수도 맞아 옮깁니다. 옮기고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큐슈너와 자기 딸 이방카 문우신 재무장관이 가고 트럼프 대통령이 영상 편지를 이스라엘 예루살렘 대사관에 보냅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중동이 뭐라 그러는 말든 이슬람 국가가 뭐라 그러는 말든 전 세계를 미국적 자유민주주의 가치관으로 바꿔내겠다는 명확한 의지의 표시입니다. 그것 때문에 또 이스라엘하고 맨날 한파 붙고 있는 이란하고 미국이 오바마 정권 때 핵협정을 맺었는데 그게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북한 김정은이한테 대충 핵 동결 정도로 끝내고 딜을 치러하지 않냐 이런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바로 오바마 정권 때 이란과 미국이 맺은 핵협정인데 그거 바로 지난주에 깨버렸습니다. 핵 동결 웃기지마. 무조건 완전하고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다. 그래서 이란 핵협정을 바로 깨버리자마자 이스라엘의 그 군사력 막강합니다. 그거 장난 아닌 국가예요. 조그맣지만은 1인당 GDP도 4만 달러입니다. 폭격기가 날아가가지고 시리아에 있는 이란 군들 다 때려 부수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미국적 가치관에 대한 일체의 양보와 타협이 없다는 게 중동에서 지금 입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이 김정은과 야합과 딜을 친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지금까지 해온 게 있는데 자 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이오 장관을 평양으로 보내서 미국인 억류자 3명을 데려왔죠. 근데 미국이란 나라는 웬만하면 억류자를 잘 데려와요. 워낙 초강대국이니까 납치했다가 안 돌려주면은 어떤 꼴 당할지 뻔하니까 꽤 많이 데려옵니다. 오바마 정권 때도 꽤 많이 데려왔는데 오바마는 데려올 때 저 이란에다가 한 17억 달러 갖다 주고 뭐 이런 식으로 데려와요. 근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은 10원 한 장 안 주고 북한에 남아있는 억류자 미국인 한국계 3명을 그냥 데려왔습니다. 하나도 준 거 없이. 근데 데려오는 것까지는 그렇다 치는데 아니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이 억류자 3명이 오는데 트럼프 대통령 부부와 펜스 부통령 부부가 마중을 나갔어요. 전 이거 처음 봤습니다. 그 억류자 데려오는데 대통령 부통령 부부가 미국 시간으로 새벽 3시에 나가가지고 마중을 나가는 것도
아주 이례적인 일인데, 더 놀라운 거는 오토 원비어 아시죠? 오토 원비어. 원비어도 북한에 억류됐다가 고문을 당해서 혼수 상태로 미국에 돌아오자마자 일주일 만에 죽지 않았습니까? 그 이 아버지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계속 돌봐주면서 평창도 데려오고, 오토 원비어 아버지가 북한 이 내 아들 죽인 놈들 소송을 거는데 그 변호사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직계 변호사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 아들은 가서 죽어서 돌아왔는데 나머지 3명이 미국으로 귀환돼서 미국 대통령, 부통령 부부가 같이 마중해 줬을 때 자기 아들이 죽은 그 오토 원비어 부친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복잡할 거 아니에요. 일단은 환영은 하지만, 그러니까 환영식 나가기 직전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원비어 부친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위로를 해줬습니다. 그것까지 신경을 다 쓰는 겁니다. 여기하고 완전히 대비되는 사람이 문재인이. 미국이 억류자 3명을 데려오니까 한국에 지금 억류자 몇 명이에요? 억류자는 현재 7명 혹은 6명이 되어 있습니다. 납북자하고 억류자하고 차이가 있어요. 억류자는 북한 애들이 이놈들이 우리 북한 실정법을 어겼다고 감옥으로 보내고 그걸 발표하는 게 억류자예요. 그래서 어쨌든 신원이 확인이 됩니다. 억류자는. 야, 6명 너희 우리 간첩질했어. 감옥으로 보내. 그래서 발표를 하니까 억류자는 신문이 정확히 나옵니다. 그래서 억류자 대한민국 지금 6명은 확실하게 확인됐고 1명은 지금 실종이 된 상태인데 6명의 실명도 다 드러나 있습니다. 북한 감옥소에 있어요. 그럼 미국의 억류자는 지금 데려왔는데 한국의 억류자에 대해서 문재인이가 지금까지 단 한 번이라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데려오겠다고 얘기한 적 있습니까? 억류자의 억자도 꺼내본 적이 없습니다. 억류자의 억자도. 근데 미국이 데려오니까 갑자기 청와대에서 우리도 김정은이하고 4월 27일 날 숲속에서 둘이 손잡고 억류자 데려와 달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뒤늦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일본의 아베 보세요. 트럼프하고 전화통화니 만나기만 하면은 거긴 납북자예요. 억류자가 아니라 납북자입니다. 납북자는 끌려가서 소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끌려가서 어디 갈 줄 몰라요. 납북자는. 대개 납북자는 간첩 교육소에 가서, 일본 납북자는 북한 간첩 교육소에 가서 일본 말을 가리키고 일본 문화를 가리키고 있을 겁니다. 이건 확인이 됐어요. 그럼 아베 총리는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우리 납북자 데려와야 되겠다. 수도 없이 떠들고 있죠. 수도 없이.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도쿄에 갔을 때 아베 총리는 납북자 가족들 싹 다 모아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만나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도쿄에서 내가 데려오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문재인이는 억류자는 데려오기가 더 쉬워요. 신원이 파악됐으니까 어디 있는지를. 아니, 억류자를 데려올 생각이 있었으면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 아베를 만났을 때 우리 같이 데려오자 이런 얘기를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한마디도 떠는 적이 없어요. 한마디도. 더군다나 우리 억류자 가족들, 납북자는 지금 대한민국은 원래는 총 20만 명이야. 납북자는 6.25 때 끌려간 사람들까지 합치면 20만 명이에요. 그 중에 지금 살아남은 분들이 뭐 400명이다 이러고 있거든요. 500명, 600명. 그 납북자 가족들, 억류자 가족들이 계속 청와대 가서 기자회견하고 우리 만나주세요. 청와대 안에 들어간 적도 없어요. 청와대에서 불러준 적도 없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한테도 얘기 안 해. 아베한테도 얘기 안 해. 국민들한테 얘기도 안 해. 납북자 가족들, 억류자 가족들 만나주지도 않아. 그러면서 김정은이에게만 슬쩍 데려와달라 이런 얘기했다고?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게? 이거 거짓말이죠 이거. 그리고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억류자 데려오면서 문재인하고 아베한테 통화를 했습니다. 자, 아베하고 통화할 때 아베가 뭐라 했겠어요? 아니 왜 당신 국민만 데려오냐? 우리 일본 납북자 17명 있는데 왜 우리 국민 안 데려오냐? 그래서 데려오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문재인에게 통화했어요. 우리 납북자 억류자 3명 데려왔다. 그 문재인 뭐라 그래야 돼요? 왜 형님만 데려오냐? 우리 국민 안 데려오냐?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한마디도 안 했어요. 한마디도. 그래놓고 무슨 납북자 억류자를 데려온다고 김정은이하고 얘기하고 그럽니까? 그리고 미국 펜스 부통령이 아들이 죽어서 들어온 오토 원비어 부친에게 위로 전화를 했다면 대한민국 대통령이 우리 억류자, 우리 납북자 지금 가족들 억장이 무너질 거 아니에요? 오토 원비어 부친하고 똑같이 위로 전화 한 통도 안 했잖아요.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거기 끌려가서 노동교화소에 있던지 간첩 교육을 했던지 나 모르겠다 그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문재인이를 우리가 탄핵을 하니 뭐니 할 때요, 제가 볼 때 이 탄핵 1순위는 이거예요. 대한민국 헌법에 대통령의 의무 첫 번째, 영토 두 번째, 국민의 안위 딱 2개 아닙니까? 나머지 무슨 복지니 뭐니 이건 다음 얘기고, 영토를 지키고 국민들의 안위 생존권을 지키는 게 대통령의 의무인데 북한에 끌려가서 지금 어떻게 된지도 모르는데 그거를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이게 대통령 맞아요? 이게 탄핵 1순위입니다. 이게 탄핵 1순위. 저는 문재인이 탄핵된다고 보는데 탄핵 사유 1순위에 이게 들어가야 돼요.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때 자기들 기준으로 좀 늦게 현장 움직였다고 국민들의 생존권을 침해했다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지금 뭐 하냐는 거야, 문재인이는. 그 기준 따지면은 그걸 가지고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여기 이 대구에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김성태 입을 안 열어요. 아예 입을 안 열어요. 여기 대해서. 지금 정도면은 납북자, 억류자 가족들 다 같이 가서 청와대 앞에 가서 왜 우리는 안 데려오냐? 미국 데려오고 일본 데려오는데 너 대통령 맞아? 너 탄핵시킬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 말도 안 해. 오늘에서야 장제원 대변인 한 명이 그냥 성명서 하나 툭 던지는데, 자, 김성태 지금 9일째 단식하다가 오늘 끝냈다면서요. 자, 드루킹 그거 좋습니다. 저는 그거는 대선을 불법 댓글로 치르고 문재인 정권의 경찰이 적당히 덮으려고 한 사건, 그거 특검 들어가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 특검 들어가 맞는데, 이왕 단식하는 김에 납북자 가족들, 억류자 가족들 지금 청와대 앞에서 살고 있어요. 그럼 거기 들어가서 같이 그 가족들과 단식하면서 우리 국민들 안 들어오면 나 여기서 죽어버리겠다, 그거 좀 같이 하면 안 됩니까? 이건 뭘 의미하냐? 대한민국의 이 TK를 장악하고 있는 홍준표, 김성태 이런 제1야당 애들은 똑같은 자들이에요. 문재인하고. 국민들이 죽어나가는 말든 드루킹 저거 왜 저렇게 목숨 걸고 잡겠어요? 저거 가지고 문재인 정권 흔들어서 권력 좀 부스러기 나눠먹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저걸로 압박해가지고. 머릿속에 그 생각밖에 없는 겁니다. 그 생각밖에.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지금 목표는 중동의 이란, 시리아 같은 전체주의 독재국가, 아시아의 북한, 중국과 같은 전체주의 독재국가, 이거를 미국식 가치관으로 무너뜨리고 전 세계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만들고 미국과 가까운 나라 만들겠다, 이런 그랜드 플랜을 갖고 가고 있습니다. 이건 트럼프 행정부의 요직에 있는 존 볼턴이나 피터 나바로 같은 핵심 측근들이 과거에 쓴 책들이 다 그런 책이에요. 그 사람들이 안보수장이 존 볼턴이고 경제수장이 피터 나바로인데 최종 목표는 중국
중국이라는 거대한 전체주의 국가를 깨버리겠다는 게 그 사람들의 과거 책들이고 실제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가고 있어요. 미국에서 피터 나바로가 중심이 돼서 지난주에 중국에 들어가서 거의 문차고 들어가서 중국 니네들 너희들 양말이나 팔어. 니네가 무슨 인공지능 최첨단 그딴 거 하지마. 너희는 양말이나 팔어. 거의 통첩하고 왔습니다. 중국 니네들 남의 기술 베껴가지고 그거 값싸게 팔아먹고 그딴 짓 하지 마라. 아예 중국의 팽창을 막으려고 문차고 들어갔습니다. 중국을 때려 부수는데 가장 중요한 지형학적 요지가 북한이에요. 북한이 중국의 목을 겨누고 있는 거거든요. 대만은 중국의 몸통을 겨누고 있습니다. 요거 두 개를 갖고 중국을 컨트롤하려고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만에다가도 미국이 미군을 보내버리겠다.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뭐 중국 난리가 났어요. 그럼 북한에 지금 김정은이 불러냈죠. 이제 싱가포르에서 6월 12일 날 만나는데 왜 저렇게 미국이 김정은이를 끌어내려고 저렇게 노력을 하냐? 압박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보수층에서는 김정은과 트럼프가 야합하는 거 아니냐, 노벨상 받으려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노벨상 받으려면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했다가는 노벨상 절대 못 받습니다. 그거는 유럽 EU에서 중동에다가 특히 이란에다가 하도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요 저 중동 뒤흔 들어가지고는 노벨상 못 받아요. 노벨상 생각있는 사람이 중동에서 저러고 다니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목적은 김정은이 핵을 뽑겠다는 명분을 갖고 북한에 미군을 들여보내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자, 핵이요? 전방위 핵세철로 핵을 포기시키는 거, 핵을 완전히 제거하는 거 불가능하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왜? 핵물질은요 코카콜라 병 요만한 거 가지고 핵물질입니다. 그거 김정은이 집에 냉장고에다 숨겨놓으면요 그거 못 잡아내요. 실제로 미국이 리비아의 카다피와 협상해가지고 핵을 뽑으러 들어가서 2년 만에 핵을 뽑았다고 자랑해가지고 미국과 리비아가 수교를 맺었는데 카다피가 자스민 혁명 때 날아갔습니다. 그 자스민 혁명 때 카다피가 죽은 이유가 미국이 주도하는 나토 군사력이 반군을 지원해가지고 반군에게 잡혀서 돌로 몇 대 맞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정일이나 김정은이나 핵 뽑았을 때 카다피 짱 날까봐 배월 떨고 있는 건데 그 카다피도요 핵물질 그거 집에 보관해놨어요. 카다피 죽은 다음에 발견된 겁니다. 그 김정은이도 드러내는 척 하다가 핵물질 집에다가 보관해 놓고 있으면은 그거 어떻게 잡냐 이거죠. 그럼 뭐 미국이 바보입니까? 전 세계에서 핵을 뽑아본 유일한 나라인데 남아공, 우크라이나, 리비아 다 뽑아봤는데 아 숨겨놓은 거 못 찾는 거 뻔히 압니다. 근데도 밀고 들어가는 것은 핵을 뽑는다는 명분으로 일단은 미군이 북한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자, 북한에 알려진 핵시설이 100개, 북한에 알려진 핵과학기술자가 3,000명. 이거를 다 뒤져서 잡아내는데 필요한 미국의 전문가 숫자가 최소 10만 명. 근데 핵만 있어요 북한이? 저 패스트균, 탄저균, 생화학무기 깔려있죠. 거기다가 탄도미사일 깔려있죠. 이걸 다 뒤져야 되는데 도대체 몇 명이 들어가야 되며 핵은 IAEA라는 핵사찰 국제기구가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화학무기를 뽑아내는 그건 없어요. 그리고 미사일 뽑아내는 그런 국제기구 없습니다. 그거 누가 들어가야 돼요? 생화학무기 전문 미군부대, 미사일 전문 미군부대. 그래서 존 볼턴이 얘기하는 게 노태우 김일성이 맺은 한반도 비핵화 선언. 거기 뭐라 적시돼 있냐면은 국제기구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당사국이 들어간다. 그때는 대한민국과 북한 맺었잖아요. 그러면 북한이 남한 들어오고 대한민국이 북한 들어가서 사찰을 내게 돼 있는데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북한과 미국이
협정을 맺어서 미국이 직접 들어가겠다. 미군이. 자, 미군이 들어가서요, 핵시설 100개 플러스 미사일, 생화학무기, 그 군사시설 다 뒤지고 다니면은 북한의 지금까지 아버지, 할아버지가 저지른 엄청난 반인륜 범죄 현장, 대표적으로 핵실험장에다가 정치범 수용소 지어놓고 그 방사능 오염지대에다가 정치범 수용소장이 들어가가지고 그 폐기 처리하다가 수백 명 죽어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 걸려봐요. 핵실험장 사찰 나갔다가 그런 거 걸려봐요. 그걸 그냥 미국이 보고 멍하니 가만히 있는다? 해집고 다니는 순간에 북한 체제가 버텨나가겠습니까? 미국의 목표는 들어가서 완전히 뒤집어 놔서 북한 체제를 붕괴시키고 친미 자유주의 국가를 만들겠다는 거, 그 목표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끌어내고 지금 이미 한반도에 영국, 캐나다, 호주군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일본을 중심으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너 말 안 들어? 그럼 너 죽어. 이렇게 협박을 해놓고 강제로 도장 찍게 해서 밀고 가겠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문재인이 선동해가지고 개성공단을 재개하고 무슨 뭐 돈을 퍼주고 그럴 기회도 없어요. 그럴 기회도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우려해야 될 거는 국제 정세가 완전히 미국 중심으로 중국이 위축되면서 팽창하는 시점에 거기를 따라가야 되는데 어버버버버 하면서 김정은이 좋아요 이러고 다니다가 그 공간을 누가 치고 들어오느냐? 일본의 아베가 치고 들어오는 거. 그게 제일 심각한 위협입니다. 아베하고 또 만난대요. 트럼프 대통령이 6월 12일 전에 또 아베를 만난다는 거야. 지금 트럼프와 아베와의 관계가 문재인과 트럼프의 관계보다 너무 비상식적으로 가깝게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완전히 대한민국 패싱이 벌어지면은 북한을 트럼프가 정상화시켰을 때 우리가 접근을 못하게 되는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접근을 못하고 미국의 동맹국인 영국, 호주, 일본을 중심으로 유엔군이 들어가서 거기를 통치하러 들어갈 때 옛날에 우리 신탁통치 당해봤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하기 전에. 그 꼴 나는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꼴 나는 수가. 세계 질서가 가는 거에 완전히 역행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 안에서만 지금 개돼지들 앞세워가지고 계속 무슨 적폐를 찾니 맞니 그러고 다니면서 헛소리 해대고 있단 말입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문재인 정권을 최대한 빨리 끌어내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죠. 그거 끌어내려야 됩니다. 그거 끌어내려야 되는데 그 전에 대한민국의 자유통일에 앞장서야 되는 홍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이거 더 안 되는 자들, 이거 더 안 되는 자들, 지자체 선거요? 신경 다 끄세요. 그 대구시장 그 민주당이 좀 하면 어때요? 여기 무슨 구입니까? 대구에? 동성구? 중구? 아, 중구청장 그거 뭐 민주당이 하면 어떻습니까? 바른미래당이 어떻습니까? 제 영등포구인데 영등포구청장 그거 누가 하나?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 대한민국 안보에 아예 다 신경 끄고, 우리 다 신경 끄고 우리가 직접 잡아낼 거 저는 저 1순위로 그거라 생각합니다. 총력을 다해서 문재인, 트럼프, 아베 움직일 때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 데려오겠다. 이걸 지금 여론에 극단화시켜야 돼요. 우리 몇 명? 20만 명에 20만 명. 일본 17명. 미국 3명.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그리고 우리 국민들을 또 데려오는 순간에 김정은 체제에 무너집니다. 왜? 우리 국군 포로들이요 다 돌아가셨어요 이미. 근데 그 아들 손자 남아있지 않습니까? 데려와야죠. 데려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도대체 몇 명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거의 몇십만 명 넘어가는 겁니다. 우린 그 요구를 해야 돼요.
그 요구를 하고, 안 그래도 지금요 전 세계의 기독교 중심의 인권 단체들이 기회는 왔다, 억류자 납북자가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전 세계 20개국이 있습니다. 서로 다 데려오겠다고 난리예요 지금. 대한민국 빼고 다 데려온다 그러는데 왜 우리만 안 데려오냐 이겁니다. 우리만 연방제통을 내니까 안 데려온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에서 또 가겠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북한 식당 여적으로 13명 있다면서요. 보내. 그러면 갈 사람 보내고 임종석이 가라 그래요. 북한에 갈 사람 다 가고 올 사람 오고 연방제 그 다음에 노래하자는 겁니다. 그런 요구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범국민적으로. 저는 대한민국에 천운이 왔다고 봅니다. 천운은 뭐냐? 미국이 거의 한 레이건 대통령 이후 30년 만에 미국적 자유질서를 세계에 관철시키겠다는 그 강력한 힘이 와 있습니다. 그 기회 때 우리는 북한을 자유세력으로 변화시켜서 우리가 통일을 시키고 그 다음에 중국까지 올라가는 그 기회가 와 있습니다. 정신만 차리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정신만 차리면은. 다시 강조드리지만은 대한민국의 방송 절대 보지 마요.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대한민국 언론 미디어워치 TV만 잘 봐주십시오. 그러면 세계가 보이고 대한민국이 갈 길이 보여집니다. 네, 여러분들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세신 박사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중간에서 끊었습니다. 왜 끊었느냐? 오해하지 마세요. 3시 30분째 타고 서울 가야 된다. 그래서 끊었습니다. 알겠습니까? 계속 신호는 켜고 네가 뭔데 이야기하면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안 가면 걸어가야 돼. 예, 들어가십시오.